여러분, 채린이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죠? 채권을 처음 투자하는 사람을 두고 채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골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주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채권과 어린이를 더해서 채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만큼 말입니다. 채권 시장에 어린이니까 채권을 처음 투자하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은 개인들이 채권 투자하네 이렇게 이야기한 지가 벌써 이번이 지금 한 3번 4번째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상반기가 끝났잖아요. 와, 예상보다가 훨씬 많은 부자들이 자산가들이 채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전년 대비해서 말입니다. 개인이 채권에 투자하는 거래 금액 증가율이 무려 말입니다. 72.56%. 72.56%. 엄청나게 늘었다는 뜻이죠. 진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진짜로. 금액으로 보실래요? 장난 아닙니다. 4조 6,207억 원이 7조 9,775억 원이라고 늘었어요. 이게 퍼센트가 72.65%입니다. 와, 장난 아니죠? 예. 2020년하고 따지면 여러분 100%가 넘습니다. 2020년은 3조 6,554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2022년은 7조 9,775억 원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채권 시장에 몰려가는지 여러분 이제 짐작이 되시죠?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합니다. 주식에 얼마나 넣고 부동산에 얼마나 넣고 채권에 얼마나 넣고 달러는 얼마나 사고 있고 현금 비중은 얼마나 되고 금은 얼마나 사고 아니면 은은 얼마나 사고 이렇게 뭔가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돈 많이 벌어놓으면 뭐해요? 투자를 제대로 못하면 그 자산은 또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 날아가 버리는데요. 요즘은요 부자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그 시장에서 고민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개인들까지도 이제 채권 시장에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구나 이것도 짐작하겠지만 야 투자가 참 다양해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여러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국고채에 투자하는 사람들 지금 국고채 금리가 셉니다. 국고채 금리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지금 여러분 3.301%입니다. 10년 만기 국고채가 3.379%고 이게 여러분 은행 이자보다 높죠? 많이 높죠? 물론 채권이라는 게 이자는 많이 주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채권이 다양하게 있기는 하지만 금리를 많이 주는 상품 하면 3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잘못하면 10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3년이나 10년을 가지고 오랫동안 잠긴다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자를 3% 뭐 4% 준다는 것. 이게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잖아요. 내가 이 만기까지 안 팔고 그냥 갖고 있으면 액면가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금리를 더해서 받으니까 시간이 길어서 돈이 잠겨 있다는 게 문제죠. 회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회사채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전 아시죠? 한전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간다고 해요. 한전이 망하겠냐 이거예요. 공기업인데. 나 이거 사겠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3년 만기 회사채가 10%까지 준다고 하면 야 이거 진짜 좋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9.857%니까. 낮아도 3.996%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가요. 실제 한전은요 3년 만기 회사채가 3.87%입니다. 세죠? 셉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회사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이거예요. 채권런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순식간에 동나버립니다.
채권 살라고 줄을 서요 요즘이요. 채권 살라고. 하하. 물론 일반 회사의 채권은 잘 안 팔리죠. 이게 등급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AA- 이 정도는 좀 좋은 채권이고요. BBB 마이너스, B 트리플 마이너스는요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투자 안 하려고 들겠죠. 잘못하면 망하면 내 돈까지 다 날라가니까 채권은 휴지돼 버리잖아요. 한전은 안 망할 수 있으니까 계속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간다는 것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요즘은요 여러분 그냥 1,000원 이상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앱만 다운받으면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 어느 채권이 좋은지 물론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안 망하는 회사의 채권을 사야 되겠죠. 대한민국 채권은 안 망하겠죠. 국채니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안 망하니까 개인들이 대한민국 채권도 삽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좀 싸니까 문제긴 한데 어쨌든 많이 산다 이런 이야기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요즘 채권 금리 보면요. 지금 채권 금리가 10년 내 최고라고 그래요. 10년 내 최고. 10년 내 최고니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많이 사겠다. 이런 생각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는. 채권은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또 돈이 묶이기 때문에 이게 좀 유동성의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돈의 안정성은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찾을 수 있으니까요. 만기 전에 만약에 내가 판다 채권을 그럼 할인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할인해서 팔면 가격이 채권의 가격도 떨어지고 이자율도 떨어지고 이자율은 조금 높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상황이 좋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은 조심해야 되긴 해요. 뭐든지 여러분 투자는요. 조심해 또 조심이에요. 조심을 안 하는 것은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특히 그 조심의 핵심은요. 공부예요. 채권 시장도 책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2번 읽어보고 조금씩 사보면서 한 주, 2주 사보면서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채권 시장을 익혀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채권이 좋다. 나 채권 한 1억 원어치 사겠어 한정권. 그렇게 사서는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 공부입니다. 내가 알고 투자해야 되는 거. 그래야지 손해보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말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는요. 내 책임하에 해야 돼요. 남의 책임하에 하는 걸 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아무 원망도 못합니다. 제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투자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고 엄청 내렸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투자 안 하신 분들 꽤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당신 때문에 투자 못해서 나 많이 못 벌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당신 때문에 나 정환진 때문에 코인 투자 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 때문이라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면 안 돼요. 뭐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투자의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 공부의 핵심이 나의 지식을 높여가는 거다. 투자의 어떤 지수를 높여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채권도 가상화폐보다는 완전히 안 위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